여기가 이제 저도 투자를 했고 저희 회원들도 이제 투자를 했던 아파트 단지예요.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라고. 김포입니다. 네, 김포고 여기 이제 풍무역에서 이제 도시철도로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이쪽이. 주변이 약간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밭이에요, 논밭. 네, 논밭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시내폴리스가 이제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시내폴리스 IC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시내폴리스가 되는 거고 요번에 그 5호선 연장이 이 앞으로 올 계획이에요. 이 앞으로 5호선. 힐스테이트. 아,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위치가? 네, 근데 요번에 그 또 위치 보면은, 근데 사실 이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발표가 어느 정도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검색해서 아마 여기에 이제 1단지 쪽으로 5호선이 연장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여기를 보면 거리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멋지게 아파트들이 3,000세대가 넘으니까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고. 근데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2020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때만 해도 뭐 괜찮은데 2017년 이게 아마 분양할 때가 요때거든요. 그러면 2019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아마 분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때 이제 들어갔던 거 2017년, 18년 요때. 요 풀밭에. 예, 요 풀밭에. 예.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보면 분양가가 34평이 그때 기준으로 이제 4억 3천이었던 거예요. 네. 4억 3천. 근데 지금 이게 한 6억까지 올랐어요. 6억. 6억. 이제 7억까지 7억 5천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6억까지. 그래도, 근데 어쨌든 4억 3천에서 한 2억 정도 오른 단지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그리고 이 당시에 좀 급하게 파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여기를 이제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했고, 저도 여기 2개나 했어요. 2개를 해서 하나는 이미 하나 팔았어요.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네, 2개를 해서 하나를 팔았고, 지금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여기를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미친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답이 안 나오게 생겼는데, 이것만 보면? 네네네. 이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안 믿으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저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안에 내부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평지입니다. 네. 그리고 반듯반듯하네. 그리고 조경도 잘 돼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학교랑 이런 것도 다 들어왔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연결돼 있고. 근데 무엇보다 여기에 핵심은 이제 그 5호선 연장이에요. 5호선 연장이 이제 1단지 쪽으로 이제 아마 그게 발표가 되는데 그게 검단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김포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는 거의 확정인 거예요, 여기는. 이 위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번 달 말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발표가 착공 완공 이후로 해서 오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여기 34평 아파트가 6억이지 않습니까?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 하는데 그래도 마곡지구가 지금 12억 13억 하기 때문에 13억 14억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마곡지구에서 차로 한 20-30분밖에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곡에서 전세 살 바에는 그냥 내 집 마련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미 선짐을 한 거예요. 분양가 4억 3천일 때도 선짐을 하고 이미 올랐는데도 만약에 5호선 연장이 되면 김포까지 많이 가게 되면은 그래도 저는 싸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창 때 그 고점을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요거 2개 있다고 그랬죠. 2개 있었는데 하나는 팔았다 했는데 하나는 언제 팔았냐면 입주할 때 완공할 때쯤에 팔았어요. 완공할 왜 때. 파셨어요? 그냥 저도 다른 거 하고 싶어서 더 좋은 거 있어서 투자해서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요때쯤에 판 거거든요. 완공할 때쯤에. 근데 그때는 분양권이 2년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피를 8천을 주고 팔았어요. 8천. 근데 세금이 얼마를 냈냐면 1,600만 원 냈거든요. 1,600만 원. 네. 한 6,400? 그쵸. 예. 네. 근데 2년 보유해서 8천 수익 내서 1,600 정도 뭐 낼 수 있잖아요. 일반 세율을 해서. 그러면 6,400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도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5호선 발표가 되면은 저는 팔 계획이에요. 저는 팔 계획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다고 해서 이 가격이 떨어지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가 되고,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오릅니다. 저도 이거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럼 저는 왜 파냐? 저는 이거를 더 좋은 걸 제가 또 투자를 했어요, 이번에. 네.
더 좋은 걸 투자했기 때문에 또 새 거네요? 네네. 와.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지, 여기가 뭐 미래 가치가 없고 이래서 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더 갖고 있으면 여기도 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수익을 냈으니까 한번 세금을 내더라도 한번 털고 또 다른 투자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게,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하나 강남 아파트가 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 나머지 주택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데, 아까 이 8천의 분양권에서 제가 6,400을 받았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600 내고 6,400에서 끝인 거예요. 터는 거죠.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매년 그렇게 1, 2억씩을 털면은 자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커지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뒷바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돈을 만약에 6,400을 내가 모으려고 해보세요. 이 사업소득으로 한 2, 3억을 벌어야 된다니, 2, 3억. 죽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세금도 털고. 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게 투자소득, 사업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했을 땐 그렇게 6,400이라는 그러니까 세후로 6,400을 벌기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는 잘만 하고 2년만 잘 보유해서 팔고, 제가 이거 투자 자금 해봤자 큰 돈 안 들어갔잖아요. 어차피 계약금만 낸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돈으로 8천을 번 거니까, 그 세금 내더라도 6,400을 번 거니까, 그 돈이 한 번에 이렇게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네. 강남에 네. 강남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실거주 하나 꼽아놓고 네네. 나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네. 등기를 계속 순환하며 치겠다. 네네. 그 얘기예요. 요걸 네. 진짜 그렇게 하시네요. 네.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와. 그 이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몇 년째 봤는데. 아니 저도 네. 이 사례를 지금 오늘 보는 거라서 제가 뭐,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네, 뭐 방송 끝나고 얘기해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네.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데 이게 사례를 저도 네. 지금 보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5호선 발표 이제 임박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를 줬던 거고, 5호선 여기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투자라 해서 뭐 논뷰다,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풀밭인데 여기 왜 하냐, 당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미래 가치를 보고 미리 선집을 한 거죠. 미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기회가 있는 거지, 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 19년도에는 네. 5호선 연장 얘기가 있었습니까? 5호선 연장은 사실은 2018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아, 그렇습니까? 네. 최소 5호선 연장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5호선 연장되기.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 거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 주변은 여전히 네. 좀 풀밭인 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전히 그래요, 아직은. 아직은. 이런 데 보면은. 당연하죠. 공장 쪽이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조금씩 개선이 된다는 거고, 어쨌든 가격은 분양가보다 한 2억 정도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오를 거다. 더 오를 거다. 아직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 그리고 5호선 연장되면 거의 여기는 서울이다. 서울의 아파트인데 6억대다? 5억 5천 6억대다? 34평이? 아직 싸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란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요거를 팔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는 이유가 여기에 나쁘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투자를 최근에 또 계약을 최근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자금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낮고 했기 때문에 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시기에도 또 여전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여러분, 기회라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만 안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들 관심이 떠가지고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는데 네. 대표님은 또 계속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팔고 사고. 그럼요. 네. 이제 팔고, 이거 일단 샀으니까 이제 이거를 좋은 시점에 이제 팔아야죠. 5호선 연장 안 되면 저는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더 기다리는 거죠. 어차피 오를 때까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5호선 연장이 된다고 발표가 되면 이제 또 수요가 또 몰리니까 이제 그때 또 좋은 가격에 또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또 돈을 버셔야 되니까. 왜냐면 5호선 연장이 되고 나서도 또 계속 오를 거니까. 까치밥. 그럼요. 그걸 좀 남겨두고 이제 파는 거죠. 제가 요거 그 분양권도 8천에 팔 때 네. 그것도 싸게 판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나서 한 1억에서 1억 2천 더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좀 먹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8,000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 때도 너무 내가 다 받아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좀 돈 벌 거 남겨주자 이런 마음대로 팔면은 그렇게 파는 것도 어렵지 않고 사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좀 좋은 가격에 사주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겠다. 최대한 뽑아먹겠다 이게 아니고 네네. 뭐 한 피 한 2, 3천 정도는 뒤에 남겨놓는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느낌으로. 그렇죠.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취득세 겁 안 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그 취득세도 뭐냐면 우리가 10억짜리 15억짜리는 취득세 11% 하면 어마어마해요. 그죠? 근데 이제 분양가 자체가 뭐 한 4억대, 5억대 이런 거는 12% 하더라도 그래도 좀 감당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12%가 저는 이제 12% 이미 구간이거든요. 12%. 근데 이 12%가 저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또 투자를 하는 것들은 당장 등기를 치는 것들은 아닌 거예요. 또 이제 시간이 좀 있는 거니까 그 시간 안에 이 취득세는 반드시 완화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이면 이제 6%지 않습니까? 6% 감안하더라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작년 1월, 12월이 제가 바닥이라고 이게 한창 때는 뭐 15억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네요. 네, 15억까지 갔던 거예요. 15억, 16억까지. 네. 근데 10억 9천, 11억이면 500이면 굉장히 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1월 달에. 그래서 저 지금 바닥이라고 제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그러면은 실제로도 이렇게 투자를 제가 시켜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단지를 사는 것도 중요한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급매물을 어떻게 노리냐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급매물은 범위가 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곡도 보고 김포도 보고 아까 그 강남 신동 아파트도 보고 뭐 다양하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막 급매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경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딱 흐름상 급매물이 튀어나오는데 굳이 경매를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게. 왜냐면 이런 급매물은 그냥 내가 가서 빨리 잡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이런 매물은 사실 자체가 경매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매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매에 대한 환상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경매에서 뭐 빌라 해서 뭐 월세 받고 이런 거 뭐 하는 거 얼핏 봤는데 유튜브요? 유튜브에서. 네.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썩 좋은 방법 아닌 게,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 차익을 놀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 차익을. 그러면 매매 차익을 놀리려면 단장 빌라에서 월세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내가 노후에 월세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지금은 젊으신 분들은 좀 매매 차익 쪽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싸게 사서 네. 얼마다 이거보다는 네네. 이 당시의 대표님의 투자 논리가 저는 그럼요. 지금 바닥이다. 이미 바닥을 쳤고 사람들이 겁내서 이렇게 급하게 던지는 급매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미 10억을 찍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떨어진다. 마곡 단지 중에서도 왜 하필 마곡이었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그 강남이나 송파는 이제 헬리오시티나 이런 데는 좀 오른 거예요, 이미. 바닥 찍고 이미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따라 사자니 자금들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또 강남을 또 하기에는 좀 자금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에 맞춰서 한 거예요, 투자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투자가 이제 자금에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당연히 좀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미 이제 거기가 바닥을 찍고 좀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좀 여기가 덜 올랐기 때문에 이쪽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해서 이쪽을 좀 권해서 이쪽을 투자한 거죠. 그럼 그때 물건을 찾을 때 이미 강남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럼요. 당연하죠. 보고 이걸 당연하죠. 찾으셨던 거네요. 제가 여기 지금 13억 2천에는 딱 거래를 안 했잖아요. 급매물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말고 다른 때 급매를 또 찾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13억 2천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좋으니까, 좋은 아파트니까 계속 들어가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찍었으면 이미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안 들어간다고요. 다른 데 찾으라고요, 다른 데 찾아서 좀 급매물 위주로 해서 다른 데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좀 스타일이 이제 좀 이해가 이해되죠. 됩니다. 예.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더 확실히 이해돼요. 스타일이 이해가 되네요. 네. 재밌네요. 층 차이를 감안해도 싸게 잘 산 거네요.
그렇죠. 예, 저층이긴 했는데. 저층과 또 고층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5층도 보면 12억 8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4층도 뭐 11억 6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2월 달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너무 층에 또 연연하실 필요 없는 게 일단 싸게 사는 게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투자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청약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청약시장도 무조건 해야죠. 투자의 관점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약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또 비슷한데 네. 본인이 가점이 높고 청약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청약 쪽으로 가능성을 더 문을 두드리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전략을 달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인은 본인 돈으로 사고 그 서브를 청약을 노려라. 서브를. 왜냐면 수도권은 청약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메인은 사시고 이제 2주택, 3주택을 청약을 노리는 전략을 하시면 그게 더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냐.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무조건 왜냐면 뭐 어떤 분들은 청약만 무조건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청약은 서브로 노려라. 예, 그러면 오히려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당첨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